친구야, 이거 봐. 딸이 시어머니에게 건넨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친구라는 말이 이렇게 낯설게 들릴 수 있다니요. 26살 딸아이가 67살 시어머니를 친구라고 부르는 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호칭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단 한 글자가 바뀌는 순간 관계 전체가 뒤집혀 버리더군요. 저는 그날 거실 한쪽 구석에 서서 두 사람이 나누는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끼어들 틈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 대화 속에서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죠. 며느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딸을 낳아 키운 어머니는 또 무엇일까요?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됐어요. 어떤 배신은 고함과 눈물로 오는 게 아니라 다정한 웃음소리와 함께 온다는 거리요. 여러분이라면 이 웃음소리를 견딜 수 있으셨을까요? 처음엔 그저 농담인 줄 알았어요. 친구야, 이거 먹어봐. 딸아이 수진이가 시어머니께 건넨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손에 쥔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친구라니요. 67살 시어머니를 향해 26살 딸이 친구라고 부르다니요. 호호, 우리 수진이가 또 장난치네.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어색하거나 당황스러운 웃음이 아니라 마치 익숙한 농담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편안한 웃음이었거든요. 저는 거품이 묻은 손을 닦으며 거실 쪽을 슬쩍 봤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뭔가를 보고 있었죠. 수진이가 든 핸드폰 화면을요. 어깨가 맞닿을 듯 가까이 붙어서요. 엄마도 와서 봐요. 수진이가 저를 불렀어요. 하지만 제가 다가가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아이고, 며느리는 바쁜데 우리끼리 보자. 응? 우리끼리라는 말이 묘하게 귓가에 남았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딸,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우리고 누가 우리가 아닐까요? 그날 이후 저는 그 경계선이 어디쯤 그어져 있는지 자꾸 생각하게 됐어요. 호칭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수진이가 어머님한테 친구라고 부르던데 그게 요즘 유행인가? 남편은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친구? 그냥 친하다는 뜻 아닐까? 요즘 애들은 다 그렇잖아. 근데 할머니한테 친구라는 게 좀, 에이, 뭐 어때? 사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남편은 다시 신문을 펼쳤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작은 돌멩이 하나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주 작지만 분명한 소리였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수진이는 시어머니를 친구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하루에 한두 번이던 게 점점 자연스러워지더니 이제는 할머니라는 호칭보다 친구라는 말이 더 자주 나왔어요. 친구, 오늘 날씨 좋지? 친구야, 이거 어때? 친구, 나 이따 나갔다 올게.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자꾸 귀가 그쪽으로 쏠렸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요. 웃음소리를요. 이상한 건 시어머니께서도 그 호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쑥스러워 하시거나 제지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아하시는 것 같았죠. 딸아이가 친구라고 부를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을 보면 마치 자기만의 비밀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수진아, 할머니가 좋으시구나. 어느 날 저녁 저는 딸아이 방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응, 당연하지. 할머니 완전 쿨하잖아. 쿨하다니? 엄마는 몰라. 할머니가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
말도 잘 통하고, 말이 잘 통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67살과 26살 사이에 대체 무슨 말이 통한다는 걸까요? 저는 딸아이의 말을 곱씹으며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할머니 방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친구, 이거 진짜 웃기지 않아? 호호, 그러게. 수진이 너 진짜 센스 있다. 저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야 할까요? 왜인지 모르게 문을 두드리는 게 방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끼어들면 안 되는 시간 같았죠. 며느리라는 자리는 참으로 애매한 것이어서 친정도 아니고 시댁도 아닌 어딘가에 붕 떠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그 애매함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죠. 주말이 됐어요. 저는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했고 수진이도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죠. 친구,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금방 올게. 친구라고요. 저는 신발을 신다 말고 뒤를 돌아봤어요. 수진이는 시어머니께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마치 오래된 단짝처럼요. 수진아, 친구 만나는 거 아니었어? 응, 잠깐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가는 거야. 딸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제 옆을 스쳐나갔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뒤늦게 따라 나갔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 뭐 해줄 거야? 글쎄, 뭐 먹고 싶은데. 나 할머니랑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할머니랑이라는 말이 또 귓가에 걸렸어요. 저랑이 아니라 할머니랑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시장에서 장을 보는 동안 내내 저는 수진이와 시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웃고 있는 두 사람을요. 제가 끼어들 틈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 대화들을요. 질투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감정이어서 누구에게 느끼는 건지조차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부러운 걸까요? 아니면 딸아이가 서운한 걸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는 두 사람이 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이번엔 뜨개질을 하고 계시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수진이에게 뜨개질을 가르쳐 주고 계셨어요. 수진아, 이렇게 바늘을 넣는 거야. 천천히, 천천히. 와, 친구 진짜 잘한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손재주가 좋으니까. 저는 현관에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수진이한테 가르쳐 주는 중이거든. 우리 수진이라는 말이 또 묘했어요. 마치 시어머니만의 수진이가 따로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장을 정리했어요. 거실에서는 계속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자꾸 거실 쪽을 힐끔거렸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뜨개질에 열중하고 있었죠. 시어머니께서 수진이의 손을 잡고 바늘 잡는 법을 알려주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친밀해 보였어요. 제가 끼어들 수 없는 친밀함이었죠. 밥 다 됐어요. 제가 불렀을 때 두 사람은 마치 아쉬워하는 것처럼 천천히 일어났어요. 벌써? 시간 진짜 빠르다. 수진이가 중얼거렸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러게. 수진이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밥상을 차리는 동안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듣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가끔 웃음소리만 들렸죠. 자, 밥 먹어요.
상을 다 차리고 불렀을 때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 저와 시어머니와 수진이 이렇게 셋이었죠. 엄마, 된장찌개 맛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이상했어요. 할머니도 그렇지? 딸아이가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묻는 거예요. 저한테 묻는 게 아니라요. 마치 시어머니의 입맛이 기준인 것처럼요. 그럼 우리 며느리 손맛은 정말 좋지.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라는 말이 이상하게 공허하게 들렸어요. 며느리는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밥을 먹는 동안 저는 계속 두 사람을 관찰했어요. 눈빛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반찬을 집으려고 하면 시어머니께서 먼저 건네주시고 시어머니께서 물을 드시려고 하면 수진이가 먼저 따라드리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호흡이 맞았을까요?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생긴 걸까요? 제가 모르는 시간들이 있었던 걸까요? 엄마, 왜 안 먹어? 수진이가 물었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아니야, 먹고 있어. 서둘러 밥을 떠먹었어요. 하지만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뭔가 걸린 것처럼요. 저녁을 먹고 나서 시어머니와 수진이는 또 거실로 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친구야, 이거 봐봐. 내가 오늘 이거 샀거든. 우와, 이거 완전 예쁘다. 어디서 샀어? 인터넷에서. 너도 하나 살까? 응, 좋아. 나도 사줘. 나도 사줘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딸아이한테 뭔가를 사주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을 때 두 사람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나란히 앉아서요. 이거 어때? 좋은데? 이 색깔로 살까? 응, 그래. 우리 똑같은 걸로 사자. 똑같은 걸로 사자는 말에 제 손이 멈췄어요. 커플템이라도 맞추시려는 건가요? 시어머니와 손녀가요. 뭐 보세요? 제가 물었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죠. 아, 그냥 구경하는 거야.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그냥 구경이라는 말이 또 묘했어요. 제가 물어봐서 대답은 해주는데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소파 반대편에 앉았어요. TV를 켰지만 뭘 보는지 모르겠더군요.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두 사람이 계속 속닥속닥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침묵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어서 때로는 떠들썩한 대화보다 더 시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날 밤 거실에 앉아있던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밤이 깊어갈 무렵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친구, 나 자러 갈게. 내일 봐. 그래, 잘 자라. 내일 보자. 내일 보자는 말이 당연한 약속처럼 들렸어요. 매일 보는 사이니까요. 하지만 왜일까요? 그 말이 마치 제가 없는 내일을 약속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시어머니께서도 일어나셨어요. 나도 들어가야겠다. 며느리도 쉬어. 네, 편히 주무세요. 시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가시고 거실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화면에서는 누군가 웃고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죠.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친구라는 호칭,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제가 모르는 대화들, 함께 웃는 소리들. 의심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정말 이상한 걸까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10월의 밤 공기가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가 얼어가는 것 같았죠. TV를 끄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직 주무시지 않은 거죠. 문틈으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통화 중이신가 싶어 귀를 기울였더니 아니었어요. 메시지를 보고 계신 것 같았죠. 누구한테 보내시는 걸까요? 이 밤에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딸아이와 시어머니가 이렇게 가까워진 게요. 저는 언제부터 이 둘 사이에서 투명 인간이 된 걸까요? 핸드폰을 들었어요. 수진이한테 메시지를 보낼까 하다가 말았어요. 뭐라고 쓸까요? 엄마한테는 왜 친구라고 안 불러? 이렇게요? 유치하게 들릴 것 같았어요. 대신 시어머니 방 쪽을 바라봤어요. 불빛이 여전히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나는 정말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시작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잠을 설쳤거든요. 자꾸 시어머니 방 불빛이 생각났고 수진이가 친구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새벽 4시쯤 겨우 잠들었다가 6시에 눈을 떴어요. 부엌으로 나왔을 때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시어머니와 수진이가 이미 일어나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둘 다 잠옷 차림이었고 앞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죠.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제가 놀라서 묻자 시어머니께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침 일찍 눈이 떠져서 수진이도 마침 일어났더라고. 마침이라는 말이 묘했어요. 두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시간에 일어난 거잖아요. 친구랑 아침 차 마시는 거 너무 좋아. 엄마도 앉아. 수진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엄마도라는 말 속에서 저는 이미 빠져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원래는 둘이었는데 제가 끼어드는 것처럼요. 아니야, 나는 아침 준비해야지. 저는 서둘러 냉장고를 열었어요. 등 뒤로 두 사람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안 들렸지만 가끔씩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어요. 계란을 깨뜨리면서 저는 슬쩍 뒤를 돌아봤어요. 두 사람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수진이 핸드폰 화면을요. 시어머니께서 읽는 동안 수진이는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그러다 둘이 동시에 웃으셨어요. 뭐가 그렇게 웃긴 걸까요? 저는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물어보면 뭔가 제가 끼어들려는 것 같았거든요. 아침 식사를 차리고 남편을 깨우러 갔어요. 남편은 늦잠을 자고 있었죠. 여보, 밥 먹어요. 남편이 비몽사몽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식탁에는 이미 시어머니와 수진이가 앉아 계셨어요. 아까부터 계속 앉아 계셨던 거죠. 어머니, 오늘 일찍 일어나셨네요. 남편이 인사를 하자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어요. 수진이랑 아침 데이트했어. 그렇지, 친구. 맞아, 친구랑의 아침 데이트. 완전 로맨틱하지?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어요. 남편도 덩달아 웃었죠. 어머니가 젊으시네. 손녀랑 친구라니. 남편의 말에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다가 손이 멈췄어요. 남편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67살과 26살이 친구라는 게요? 여보는 안 이상해요? 딸이 할머니한테 친구라고 부르는 게. 식사를 하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갸웃했죠.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친하다는 거잖아. 요즘은 다 그렇대.
그래도 어른한테는 존댓말을. 에이,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도 좋아하시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밥을 먹었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죠.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예민한 걸까요? 식사 후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시어머니와 수진이는 거실로 갔죠. 또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요. 친구, 오늘 뭐 할 거야? 글쎄, 집에서 쉬려고. 너는? 나도 그냥 있을 거야. 친구랑 같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으니까. 설거지를 하던 제 손이 잠시 멈췄어요. 같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다는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어요. 그럼 저랑 있으면 심심하다는 건가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두 사람은 또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이번엔 뭔가를 주문하는 것 같았죠. 이거 둘 다 살까? 응, 사자. 색깔만 다르게. 좋아. 그럼 너는 분홍색, 나는 베이지색. 오케이. 친구 취향 완전 좋아. 저는 빨래를 들고 베란다로 갔어요. 빨래를 널면서도 계속 거실 쪽 소리가 들렸죠. 웃음소리, 대화소리, 둘만의 시간. 빨래를 다 널고 들어왔을 때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시어머니만 거실에 계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어머님, 응? 수진이랑 요즘 많이 친해지셨네요.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어요. 그러게, 우리 수진이가 착하더라. 나랑 이렇게 잘 놀아줄 줄 몰랐어. 놀아준다는 표현이 묘했어요. 마치 수진이가 시어머니와 노는 것처럼요. 근데 어머님, 수진이가 어머님한테 친구라고 부르는 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갸웃하셨죠. 이상해? 왜? 나는 좋은데. 친구 같은 할머니 멋지지 않아? 그래도 어른한테 친구라는 건 며느리는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세대 차이 없이 지내는 게 좋은 거래. 수진이한테 물어봤더니 그렇대. 수진이한테 물어봤다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미 두 사람 사이에서 이 얘기가 오갔다는 거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이예요. 그래도 며느리 너무 걱정하지 마. 나랑 수진이랑 사이 좋은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죠. 저는 혼자 소파에 남아 있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어요. 말이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 있는 것 같았죠. 사이가 좋은 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물론이죠. 하지만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왜 저만 빼놓고 친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건지요. 점심을 차리고 두 사람을 불렀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또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수진이와 시어머니가 눈빛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수진이가 김치를 집으려고 하자 시어머니께서 먼저 건네주셨어요. 말없이요. 마치 수진이가 뭘 원하는지 이미 아시는 것처럼요. 어머님, 어떻게 아셨어요? 수진이가 김치 먹으려는 걸 제가 물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죠. 그냥 알지. 우리 수진이 습관을 내가 다 알거든. 습관을 다 안다는 말이 묵직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도 딸아이 습관을 알아요. 26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은 달랐어요. 마치 자기만이 아는 특별한 습관이 있다는 것처럼요. 친구가 나 진짜 잘 알아줘. 엄마도 그렇지만 친구는 뭔가 다르게 알아줘. 수진이의 말에 저는 숟가락을 놓을 뻔했어요. 엄마도 그렇지만이라니요. 저와 시어머니를 비교하는 건가요? 그것도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요. 수진아, 그게 무슨
아, 엄마 오해하지 마. 나쁜 뜻 아니야. 그냥 친구는 뭔가 이해를 잘해준다는 거지. 이해를 잘해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해를 못해준다는 건가요? 저는 딸을 26년 키웠는데 몇 달 친해진 할머니가 더 이해를 잘한다는 건가요? 밥을 먹는 내내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죠. 엄마,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수진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먹고 있어. 서둘러 밥을 떠먹었지만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식사 후 저는 또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하는 동안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친구, 이따가 카페 갈래? 내가 살게. 오, 좋아. 어디 갈 거야? 그 새로 생긴 데. 거기 케이크 맛있대. 그래. 그럼 가자. 우리 둘이서. 우리 둘이서라는 말에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카페에 갈 때 저는 안 부르는 건가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카페 간다고요? 제가 물었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응, 친구랑 다녀올 거야. 나도. 말을 하려다 멈췄어요. 나도 같이 가도 되냐고 물어야 하나요? 제가 왜 허락을 구해야 하죠? 딸이랑 외출하는 건데요. 엄마도 같이 갈래? 수진이가 물었어요. 하지만 그 물음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그냥 예의상 묻는 것 같았죠. 아니야, 너희끼리 다녀와.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차라리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억지로 끼어들어 봤자 둘 사이에서 어색할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우리 다녀올게. 두 사람은 준비를 하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집에 혼자 남았어요. 남편은 회사에 있고 시어머니와 딸은 카페에 갔어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자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어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덜 느껴지기도 해요. 아까 세 명이 함께 있을 때가 지금보다 더 외로웠거든요.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저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죠. 아니, 혹시 하고 있을까요? 핸드폰을 들었어요. 수진이한테 메시지를 보낼까 하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쓸까요? 잘 다녀와? 너무 뻔하잖아요. 엄마 외로워? 이건 또 너무 솔직하고요. 결국 아무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두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웃음소리와 함께요. 친구, 그거 진짜 웃겼어. 아직도 웃겨. 그러게. 나도 아직도 생각나네. 두 사람은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카페만 간 게 아니라 쇼핑도 한 거죠. 다녀왔어요? 제가 일어나 물었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응. 엄마, 우리 완전 재밌었어. 그치, 친구? 그럼 오늘 정말 재밌었어. 두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는 쇼핑백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게 뭘 샀는지 보여주지도 않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이 묘하게 닮아 보였어요. 걸음걸이가 비슷했거든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부엌에서 칼질을 하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죠. 친구, 이거 나한테 완전 잘 어울린다. 고마워. 그러게. 내가 봤을 때부터 내 생각 났거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물을 주고받은 모양이에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저는 칼질을 멈추고 거실 쪽을 봤어요. 수진이가 뭔가를 입어보고 있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좋다며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며느리 와서 봐. 수진이 예쁘지?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거실로 나갔죠. 수진이는 새 가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연한 베이지색이었죠. 예쁘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평평했어요. 그치? 친구가 사줬어. 친구 안목 완전 좋지? 그래, 좋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등 뒤로 두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언제 딸한테 옷을 사준 적이 있었나요? 생일? 크리스마스? 아니면 그냥 평소에도 사줬던가요?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요즘 수진이랑 같이 쇼핑 간 적도 없는 것 같았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딸아이와 이렇게 멀어진 게요. 저녁상을 차렸어요. 남편이 돌아오고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죠. 오늘 뭐 했어? 남편이 수진이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랑 카페 갔다 왔어. 완전 재밌었어. 그래. 엄마는? 엄마는 집에 있었어. 수진이의 대답이 너무 담담했어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요. 엄마는 집에 있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여보도 같이 가지 그랬어.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저는 집에 있는 게 편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초대받지 못한 기분이었다고요. 딸과 시어머니 사이에 낀 느낌이었다고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저녁을 먹는 동안 수진이와 시어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카페에서 본 것, 쇼핑몰에서 산 것, 만난 사람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밥을 먹었어요. 마치 제가 없는 세계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죠. 맞아. 그때 그 사람 완전 웃겼지? 친구 기억나? 그럼 기억나지. 우리 둘이 얼마나 웃었는데. 우리 둘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어요. 목구멍이 말랐거든요. 식사 후 남편은 TV를 보러 갔고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시어머니와 수진이는 또 거실로 갔죠. 설거지를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두 사람은 또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이번엔 뭔가 사진을 보는 것 같았죠. 오늘 찍은 사진인가 봐요. 이 사진 진짜 잘 나왔다. 친구 예뻐. 너도 예쁘게 나왔어. 우리 둘 다 잘 나왔어. 둘 다 잘 나왔다는 말을 들으며 저는 설거지를 마쳤어요.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가려다 멈췄죠. 저도 사진에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카페에 안 갔잖아요. 당연히 사진에 없겠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벌써 코를 골고 있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죠.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뭘 했나요?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어요. 그게 다예요. 수진이나 시어머니와 특별한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함께 웃은 적도 없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이 집에서 밥을 차리는 사람이 돼버린 게요. 엄마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밥 차리는 사람이요. 핸드폰을 들었어요. 수진이 SNS를 봤죠. 오늘 올라온 사진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수진이가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활짝 웃고 있었죠. 댓글도 많이 달려 있었어요. 할머니랑 손녀 아니고 친구 같아요. 세대 차이 없으시네요. 부러워요. 할머니 완전 젊으세요. 손녀랑 친구라니.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두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봤죠. 정말 친구 같았어요. 세대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이 사진에 제가 들어갈 자리는 없다는 걸요. 이 둘 사이에 제가 끼어들 틈은 없다는 걸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죠. 혼란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어서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와 딸이 친한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그게 왜 잘못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왜 저는 점점 더 투명 인간이 되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나는 정말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이미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걸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두 사람은 이미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점심 후에는 함께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에는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며 웃었죠. 저는 그 사이에서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작아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이 집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걸요. 시어머니와 수진이의 세계, 그리고 저 혼자만의 세계요. 두 세계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닿지 않았어요. 저는 바깥쪽에서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어머니 방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왔고 수진이 방에서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혹시 둘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밤에요. 제가 모르는 얘기들을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침묵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때로는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법이에요. 그날 밤 제가 들은 침묵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너는 이제 이 관계 속에 없어. 너는 밖에 있어. 그리고 그 사실을 너만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여러분이라면 이 침묵을 견딜 수 있으셨을까요? 확신이라는 것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쌓여가는 거죠. 작은 의심들이 모여 혼란이 되고 그 혼란이 쌓여 결국 확신이 되는 거예요. 제게 그 확신이 찾아온 건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신다고 하셨어요. 정기 검진이라고요. 저는 당연히 제가 모시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머님,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 어떻게 혼자? 며느리 수진이가 데려다 준대. 그치, 친구? 아침을 먹던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가 모시고 갈게. 엄마는 쉬어. 엄마는 쉬라는 말이 묘하게 들렸어요. 쉬라는 게 아니라 오지 말라는 것처럼요. 그래도 내가, 엄마 괜찮아. 내가 잘 모시고 갈게.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나갔어요. 저는 현관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봤죠. 시어머니께서 수진이 팔을 잡고 걸어가시는 모습이요. 문이 닫히고 집에 혼자 남았어요. 남편은 출근했고 저 혼자였죠.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실부터 시작해서 방 하나하나 돌았죠. 수진이 방을 청소할 때였어요. 책상 위에 수진이 핸드폰이 놓여 있었어요. 오래된 핸드폰이요. 수진이는 핸드폰을 두 개 쓰거든요. 하나는 주로 쓰는 거고 하나는 예전 거예요. 왜 예전 핸드폰을 아직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수진이는 그냥 추억이 있어서라고 했죠. 그 핸드폰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화면이 켜진 채로요. 저는 청소를 하다가 그 화면을 봤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우연히 본 거예요. 화면에는 카톡 알림이 떠 있었어요. 친구와의 단톡방, 그리고 미리 보기로 보이는 메시지가 있었죠. 수진아, 오늘 병원 다녀와서 우리 저녁에. 메시지는 거기서 잘렸어요. 하지만 그 몇 글자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친구와의 단톡방이라니요.
시어머니와 수진이의 단톡방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청소기 손잡이를 잡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봐야 할까요? 아니, 보면 안 되죠. 딸아이 핸드폰을 몰래 보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손이 움직였어요. 저도 모르게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터치했죠. 다행히 잠금이 안 걸려 있었어요. 카톡을 열었어요. 대화방 목록이 보였죠. 그 중에서 친구와의 단톡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이걸 열어야 할까요?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의심이 쌓여 있었어요.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죠. 대화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본 것들은 제 마음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대화방에는 수백 개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요. 스크롤을 위로 올려봤어요. 첫 메시지는 석 달 전이었죠. 수진아, 이렇게 단톡방 만들어서 우리끼리 얘기하자. 며느리는 모르게. 며느리는 모르게라는 말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수진이의 대답. 좋아요, 친구. 우리만의 비밀 공간이네요. 비밀 공간이라고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죠. 스크롤을 내리며 대화를 읽기 시작했어요. 친구, 오늘 며느리가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 우리 때문인가? 아니에요, 친구. 엄마 원래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원래 그렇다니요. 저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내렸어요. 수진아, 오늘 며느리한테 혼났어. 너랑 너무 친하게 지낸다고. 진짜요? 친구,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는 이해 못해요. 우리 사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계속 읽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친구, 며느리 몰래 이거 사줄게. 우리 비밀이야. 고마워요, 친구. 엄마한테는 말 안 할게요. 오늘 며느리가 우리 카페 가는 거 눈치챈 것 같아. 괜찮을까? 괜찮아요. 엄마가 뭐라 해도 우리는 우리끼리 잘 지내면 돼요. 제 눈앞이 흐려졌어요. 눈물인가 싶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시야가 흐려질 뿐이었죠. 더 내렸어요. 수진아, 며느리한테 미안하긴 한데 너랑 있는 게 너무 좋아. 며느리는 이해 못할 거야. 저도요, 친구. 할머니가 이렇게 쿨한 줄 몰랐어요. 엄마보다 훨씬 잘 통해요. 엄마보다 훨씬 잘 통한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계속 읽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친구,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갈까? 며느리 몰래. 좋아요. 어디로 갈 거예요? 속초 어때? 바다 보러. 완전 좋아요. 근데 엄마한테는 어떻게 말할까요? 그냥 나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는 혼자 여행 간다고 하면 돼. 며느리는 눈치 못 챌 거야. 여행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니요. 저를 속이고요. 스크롤을 더 내렸어요. 최근 메시지들이 보였죠. 친구, 오늘 며느리 표정 봤어? 완전 기분 안 좋아 보이던데. 그러게요. 요즘 엄마 좀 이상해요. 우리한테 뭔가 불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있나?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건데.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친구,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는 이해 못해요. 우리 우정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와 손녀 사이를 우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수진아, 오늘 며느리가 자꾸 우리 쳐다보더라. 혹시 눈치챈 거 아닐까? 아니에요, 친구. 엄마는 모를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면 돼요.
그래, 우리 조심하자. 며느리는 모르는 게 나아. 며느리는 모르는 게 낫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배신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지 않아요. 그냥 천천히, 조용히, 온몸이 얼어가는 것처럼 아파요. 저는 수진이 방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 알람 소리에 정신을 차렸죠. 제 핸드폰이었어요. 수진이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엄마, 병원 끝나고 친구랑 밥 먹고 갈게요. 저녁은 차리지 마세요. 저는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쳤어요. 알았어. 단 3글자였어요. 더 이상 쓸 말이 없었거든요. 수진이 핸드폰을 다시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원래 있던 자리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방을 나와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3달이라고요. 3달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 앞에서 웃으면서 저를 배제하면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요. 저는 손끝을 봤어요. 차갑게 얼어 있었죠. 분노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어서 끓어오르는 게 아니라 차갑게 얼어붙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얼음처럼 굳어가는 걸 느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다녀왔습니다.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도 함께요.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들어오고 있었죠.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요. 엄마, 우리 백화점 갔다 왔어. 완전 재밌었어. 수진이가 다가와 말했어요. 밝게 웃으면서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그 얼굴을 자세히 봤죠. 이 아이가 정말 제 딸이 맞나요? 26년을 함께 살았던 제가 낳아서 키운 딸이 맞나요? 그래, 재밌었구나. 제가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평평했어요. 수진이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시어머니 쪽으로 갔어요. 친구, 이거 방에 두고 올게. 그래, 나도 들어가야지.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있었죠. 저녁 시간이 됐어요. 저는 부엌에 서서 멍하니 냉장고를 바라봤어요. 뭘 해야 할까요? 저녁을 차려야 할까요? 수진이가 저녁은 차리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은 먹어야 하잖아요. 저는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어요. 손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죠. 남편이 퇴근했어요. 다녀왔습니다. 평범한 인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 수진이는 방에 있어요. 같이 밥 먹어야지. 남편이 시어머니 방을 두드렸어요. 이어서 수진이 방도요. 식탁에 4명이 둘러앉았어요. 평범한 저녁 식사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하나도 평범하지 않았어요. 수진이와 시어머니가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어요. 남편은 못 보는 미세한 신호들이요. 저는 밥을 먹었어요. 맛은 느껴지지 않았지만요. 오늘 병원은 어떠셨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좋았어. 수진이가 잘 모시고 갔다 왔어. 그치, 친구? 네, 친구가 완전 잘하셨어요. 두 사람이 웃었어요. 남편도 웃었죠. 저만 웃지 않았어요. 여보는 왜 안 웃어?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죠. 그냥, 무슨 일 있어? 아니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남편은 더 묻지 않았고, 저도 더 말하지 않았죠. 식사 후,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죠. 친구, 오늘 진짜 재밌었어.
다음에 또 가자. 그럼 또 가자. 우리 둘이라는 말이 이제는 날카롭게 들렸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수진이와 시어머니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가족의 저녁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 아래에는 거짓이 깔려 있었어요. 저만 모르는 비밀이 있었죠. 먼저 들어갈게요. 제가 말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도 왜냐고 묻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오늘 본 카톡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어요. 며느리는 모르게. 엄마는 이해 못해요. 며느리는 눈치 못 챌 거야. 엄마보다 훨씬 잘 통해요.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따져야 할까요? 따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딸과 시어머니에게 너희 단톡방 봤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미안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화를 낼까요? 왜 남의 핸드폰을 봤어요? 라고요. 생각할수록 답이 없었어요. 핸드폰을 들었어요. SNS를 봤죠. 수진이가 오늘 사진을 또 올렸더군요. 시어머니와 백화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캡션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오늘도 친구와 함께 세대 차이 없는 우리 사이 해시태그 친구 같은 할머니 해시태그 행복한 하루.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어요. 부러워요. 저도 할머니랑 이렇게 친하고 싶어요. 할머니 완전 젊으세요. 친구 같은 관계 너무 좋다. 저는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이 관계 속에서 누군가 투명 인간이 돼가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또 잠들지 못했어요. 복도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방과 수진이 방에서 동시에 문 열리는 소리요.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만난 것 같았어요. 친구, 아직 안 잤어? 응, 너도? 화장실 가려고. 나도. 같이 가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에 같이 간다니요. 저는 이불을 귀까지 끌어올렸어요. 확신이라는 것은 참으로 잔인한 것이어서 일단 생기면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만들어요. 아침에 함께 차를 마시는 것도, 나란히 소파에 앉는 것도, 눈빛을 교환하는 것도 이제는 전부 다르게 보였어요. 저를 배제하려는 행동으로요. 나는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 계속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맞서야 할까요? 손끝이 차갑게 얼어가고 있었어요. 가슴 한가운데도요. 여러분이라면 이 확신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심이라는 것은 갑자기 내려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 익어가다가 어느 순간 저절로 떨어지는 거죠. 마치 익은 과일처럼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이상했어요. 시어머니와 수진이가 뭔가 수군대고 있었거든요. 제가 부엌에 있을 때요. 친구, 오늘 그거 하자. 좋아. 몇 시에? 저녁 먹고? 며느리는 그 다음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낮췄거든요. 저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점심을 먹고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나랑 할머니 특별한 거 할 건데 엄마도 같이 할래? 특별한 거라니요. 뭘 하려는 걸까요? 뭔데? 그건 비밀이야. 할래, 안 할래? 수진이의 말투가 이상했어요. 마치 형식적으로 묻는 것 같았죠. 대답이 뭐든 상관없다는 듯이요. 무슨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해. 그럼 됐어.
엄마는 빠지는 걸로.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죠. 빠지는 걸로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처음부터 저를 포함시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오후 내내 두 사람은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고 가끔 웃음소리도 났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쳐들었지만 한 줄도 읽히지 않았어요. 자꾸 시어머니 방 쪽에 신경이 쓰였거든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남편이 오늘은 회식이 있다고 연락이 왔죠. 저는 세 사람분의 저녁을 차렸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간단하게 먹을게. 그냥 라면 끓여줘. 라면?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간단하게. 특별한 날이라니요. 제가 모르는 특별한 날이 있는 건가요? 라면을 끓였어요. 세 그릇이요. 식탁에 앉았을 때 두 사람은 뭔가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친구, 이따가 재밌겠다. 그러게. 나도 기대돼. 저는 라면을 먹으며 두 사람을 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직감했죠. 저녁을 먹고 수진이와 시어머니는 거실로 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죠.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 뭔가가 놓여 있었어요. 앨범이었어요. 사진 앨범이요. 며느리, 이리 와서 앉아.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죠. 시어머니와 수진이 사이가 아니라 반대편 소파예요. 오늘 우리가 특별한 걸 준비했어. 수진이가 말했어요. 뭔데? 친구랑 나랑 만든 거야. 우리 둘의 추억 앨범. 추억 앨범이라고요. 수진이가 앨범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두 사람이 처음 카페에 간 날 사진이 있었어요. 석 달 전이죠. 이게 시작이었어. 그때부터 우리 친구가 됐지. 시어머니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페이지를 넘겼어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계속 나왔죠. 백화점, 카페, 공원, 식당. 모두 제가 모르는 사진들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몰래 영화 본 날이야. 엄마는 모르지? 수진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웃으면서요. 몰랐네. 제 목소리는 평평했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찜질방 간 날. 이것도 엄마 모르지? 응, 몰랐어. 페이지가 계속 넘어갔어요. 사진마다 설명이 붙어 있었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요. 모두 제가 모르는 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페이지야. 수진이가 말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어제 찍은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아래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세대를 뛰어넘은 우리의 우정. 영원히. 저는 그 글씨를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요. 영원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엄마 어때? 우리 앨범 멋지지? 수진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수진이를 봤죠. 그 순간 뭔가가 터졌어요. 가슴속에서요. 멋지긴 뭐가 멋져.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차갑고 낮고 분명하게요. 수진이와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수진아, 너 이게 뭐 하는 거니? 뭐가? 이 앨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며느리, 왜 그래?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게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봤죠. 어머님, 사이좋게 지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를 빼놓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문제죠. 뭐? 이 앨범에 제가 있나요? 이 사진들에 제가 한 장이라도 있나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없죠.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없었으니까요.
어머님과 수진이의 세계에 저는 없었으니까요. 엄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수진아. 제가 수진이를 똑바로 봤어요. 너희 단톡방 봤어.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 친구와의 단톡방. 너희 둘이나 몰래 만든 거. 봤어. 시어머니께서도 얼굴이 굳어졌어요. 며느리, 며느리는 모르게, 엄마는 이해 못해, 며느리는 눈치 못 챌 거야. 다 봤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석 달이에요. 석 달 동안 저를 속였어요. 매일 제 앞에서 웃으면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저를 바보 만들면서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죠.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친하게 지낸 게 문제가 아니야. 나를 빼놓은 게 문제야. 나 몰래 비밀을 만든 게 문제야. 나를 어리석은 사람 취급한 게 문제라고.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말씀이 없으셨죠. 엄마, 수진아, 너는 내가 뭐야? 그냥 밥 차려주는 사람이야? 빨래해주는 사람이야? 아니야, 엄마는. 그럼 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차갑게 굴어? 왜 시어머니한테는 친구라고 부르면서 나한테는 그냥 엄마야? 왜 시어머니랑은 비밀을 만들면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 진정해. 우리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요? 어머님, 이 앨범을 보세요. 이게 의도가 없는 거예요? 나 몰래 여행까지 계획했잖아요. 속초요. 나한테는 거짓말하고 둘이서 가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그건 수진이가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그럼 저한테 말했어야죠. 같이 가자고 했어야죠. 왜 몰래 계획을 세워요?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잖아요. 수진이는 제 딸이잖아요.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거실 전체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왜 이래요? 왜 저만 빼놓고 가족놀이를 해요?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요. 수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건 엄마가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이해 못할 거라고? 제가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죠. 수진아,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내 엄마가 이해 못할 거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는 너무 진지하잖아. 우리는 그냥 편하게 나를 배제한 거야? 수진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무슨 소리를? 아니면 저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수진이만 좋으신 거예요? 며느리,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저만 빼놓으세요? 왜 저는 이 관계 속에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정말 울 것 같았죠. 저는 그냥 가족이고 싶었어요. 어머님께도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고, 수진이한테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새 저는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투명 인간이 됐어요. 밥만 차리고 설거지만 하고 빨래만 하는 사람이요. 너희 둘은 웃고 떠들고 사진 찍고 여행 가고 저는 그냥 혼자 남아서 뒷정리만 하는 사람이요. 수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수진아, 생각이 없는 게 더 나빠. 그건 너한테 내가 아예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잖아. 수진이가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앨범을 집어들었어요. 이 앨범에 나도 끼워줄 생각은 없었어?
아니면 애초에 나는 이 앨범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앨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알겠어. 너희 둘이 친한 건 좋아. 나쁜 게 아니야. 근데 나를 배제하는 건 나빠. 나를 투명하게 만드는 건 나빠. 시어머니께서 입을 여셨어요. 며느리,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어머님, 제가 시어머니를 봤어요. 저는 어머님을 존경해요. 그리고 수진이가 어머님을 좋아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를 빼놓지는 마세요. 제발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이 가족이에요. 저도 여기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진이가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나는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고? 제가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아, 내가 날 친구라고 안 부르는데 할머니는 친구라고 부르는 걸 봤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나한테는 카페 가자는 말도 안 하고 할머니하고만 가는 걸 봤을 때 내가 어땠을 것 같아?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수진이를 안았어요. 오랜만이었죠. 딸을 아는 게요. 수진아, 나는 내가 할머니랑 친한 게 싫은 게 아니야. 나도 끼워달라는 거야. 나도 너희와 함께 웃고 싶어. 나도 가족이 되고 싶어. 수진이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요. 시어머니께서도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며느리 마음을 생각 못했어.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근데 제발 저를 빼놓지는 마세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어. 미안해, 며느리. 진심으로 미안해.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침묵이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뭔가 풀리는 침묵이었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번에는 셋이서, 나를 포함해서.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제대로. 시어머니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다시 시작하자. 며느리도 포함해서.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결심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어서 가장 힘들 때 가장 선명하게 서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투명 인간으로 살지 않겠다고요. 더 이상 배제당하지 않겠다고요. 제 자리를 찾겠다고요. 이 가족 속에서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하지만 함께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지금은요. 앨범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앨범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 시작할 이야기의 첫 장처럼 보였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결심을 지켜낼 수 있으셨을까요? 해방이라는 것은 갑자기 오지 않아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찾아오는 거죠.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요. 그날 밤 이후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어젯밤 울고 나니 몸이 나른했거든요. 부엌으로 나왔을 때 예상과 다른 광경을 봤어요. 시어머니와 수진이가 식탁에 앉아 있긴 했는데 이번엔 차가 아니라 물을 마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셨죠. 며느리, 일어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네, 어머님. 우리가 아침 준비할까 했는데
며느리가 하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서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저 없이 시작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을 준비하는데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내가 도와줄게. 응? 같이 하자. 나도 배우고 싶어. 수진이가 제 옆에 섰어요. 오랜만이었죠. 딸아이가 이렇게 제 옆에 선 게요. 계란 어떻게 푸는지 알려줘.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수진이에게 하나씩 알려줬어요. 계란 푸는 법, 국 끓이는 법, 밥상 차리는 법이요. 수진이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어요. 가끔 실수도 했죠. 계란 껍데기가 그릇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함께 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엄마, 이거 맞아? 응,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며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아줬어요. 오랜만에 닿는 딸의 손은 따뜻했죠. 아침상을 차리고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남편은 이미 일찍 출근한 후였죠.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하고 함께 숟가락을 들었어요. 수진이가 도와줘서 맛있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가르쳐 줬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죠. 밥을 먹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며느리, 시어머니께서 입을 여셨어요. 응? 우리 그 단톡방 지웠어. 수진이랑 나랑.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시어머니를 봤어요. 진짜요? 응. 그리고 새로 만들었어. 이번엔 며느리도 포함해서 우리 셋이 시어머니께서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새로운 단톡방이 있었죠. 우리 가족. 단톡방 이름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며느리 들어올래?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초대 메시지가 와 있었죠. 수락을 눌렀어요. 그리고 단톡방에 들어갔어요. 세 사람만 있는 방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첫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우리 셋이서 새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수진이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응, 엄마도 포함해서. 미안했어, 엄마. 저는 핸드폰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나도 미안했어. 더 솔직하게 말할걸.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세 사람은 밥을 먹으며 가끔씩 핸드폰을 봤어요. 단톡방을요. 이상했어요. 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 단톡방으로 얘기하는 게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말로는 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보내셨어요. 며느리,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며느리 마음 몰랐어. 저는 답장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 못했어요. 수진이가 보냈어요. 우리 앞으로는 솔직하게 지내자. 셋 다.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핸드폰 너머가 아니라 직접 눈을 마주보며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가 또 도와줬어요. 엄마, 이따가 뭐 할 거야? 글쎄, 특별한 건 없는데. 그럼, 우리 셋이 같이 나갈까? 카페든 어디든. 저는 수진이를 봤어요. 놀란 표정으로요. 정말? 응. 이번엔 엄마도 같이. 셋이서. 나도 괜찮아? 당연하지. 엄마 없으면 안 돼. 엄마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그래, 가자. 설거지를 마치고 세 사람은 준비를 했어요. 각자 방에서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며칠 전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아직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죠. 밖으로 나왔을 때
두 사람도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며느리, 어디 갈까? 수진이가 정해봐. 그럼 새로 생긴 카페 어때? 거기 예쁘대. 좋아. 세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세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시어머니, 며느리, 손녀. 이제는 셋이 함께였어요. 카페에 도착했어요. 예쁜 카페였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뭐 마실래? 수진이가 물었어요. 나는 아메리카노.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라떼. 제가 말했죠. 그럼 나는 딸기 라떼. 내가 살게. 수진이가 주문을 하러 갔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죠. 며느리. 네, 어머님. 우리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면요. 나는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줄 정말 몰랐어. 수진이랑 친해지는 게 좋은 일인 줄만 알았지. 저도 제 마음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혼자 삭히고 있었죠. 앞으로는 말해줘. 속으로만 사귀지 말고.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죠. 수진이가 음료를 들고 왔어요. 자, 여기 아메리카노, 라떼, 딸기 라떼. 세 사람 앞에 음료가 놓였어요. 건배할까? 수진이가 말했어요. 건배? 응. 우리 새 출발 기념으로. 세 사람은 종이컵을 들었어요. 우리 가족의 새 출발을 위해. 컵이 부딪혔어요. 작은 소리가 났죠. 음료를 마시며 세 사람은 얘기를 나눴어요. 이번에는 제가 빠지지 않았어요. 대화 속에 저도 있었죠. 며느리는 언제 제일 행복해?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어요. 저요? 가족이 다 함께 있을 때요. 나도 그래. 나도. 세 사람은 웃었어요. 함께요. 그러고 보니 우리 사진 안 찍었네. 수진이가 말했어요. 찍자. 셋이서.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셀카 모드로 돌렸죠. 자, 다 같이 보세요.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혔어요.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요. 수진이가 사진을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이거 단톡방에 올릴게. 우리 가족 단톡방. 그리고 사진이 올라왔어요. 우리 가족 단톡방에요. 저는 그 사진을 봤어요. 세 사람이 다 나와 있었죠. 저도요. 며칠 전 봤던 앨범 사진들과는 달랐어요. 그때는 저만 없었지만 이번에는 셋 다 있었죠. 예쁘다. 제가 말했어요. 그치? 우리 다음에 또 찍자. 자주. 그래, 자주 찍자.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준비를 할 시간이었죠. 며느리, 내가 도와줄까?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죠. 네, 좋아요. 부엌에 시어머니와 제가 함께 섰어요. 수진이도 함께요. 뭐 할까? 된장찌개 어때요? 좋지.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파를 썰고 수진이는 두부를 자르고 저는 국을 끓였어요. 부엌이 좁았지만 괜찮았어요. 함께 하니까요. 친구, 이거 이렇게 써도 돼? 수진이가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저는 손을 멈췄죠. 친구라는 호칭이 또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수진이가 제 눈치를 봤거든요. 엄마, 괜찮아? 내가 할머니한테 친구라고 불러도?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로 괜찮은지요? 응, 괜찮아.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 나한테도 가끔은 친구처럼 대해줘. 엄마이기도 하지만 친구이기도 한 그런 사람으로. 수진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럼 나도 엄마를 친구라고 불러도 돼? 가끔은. 너무 자주는 이상하니까. 알았어, 친구. 수진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웃었죠. 야, 이 녀석? 세 사람은 웃었어요.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죠. 저녁상을 차리고 남편이 돌아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은데? 남편이 눈치챘어요. 뭔가 달라진 거리요. 응, 우리 오늘 좋은 하루 보냈어. 제가 말했어요. 그래, 뭐 했는데? 카페 갔다 왔어요. 셋이서, 셋이서? 네, 어머님이랑 수진이랑 저.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 좋네. 자주 그렇게 해. 응, 자주 할 거야. 저녁을 먹으며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어요. 물론 어젯밤 일은 빼고요. 그건 우리 셋만의 이야기니까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단톡방에 메시지가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보내신 거였어요. 며느리 수진아, 다음 주에 우리 셋이 어디 갈까? 하루 여행. 저는 메시지를 보고 웃었어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수진이도 답장을 보냈어요. 바다 어때? 속초? 속초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며칠 전 단톡방에서 본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저 몰래 계획했던 여행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저도 포함이었으니까요. 좋아요. 속초 가요. 우리 셋이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다음 주 토요일 어때? 좋아요. 나도 좋아. 그렇게 여행 계획이 잡혔어요. 이번에는 비밀이 아니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 울고 있었는데 이제는 웃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아직 어색한 부분도 있고 조심스러운 순간도 있죠. 하지만 달라졌어요. 뭔가 중요한 게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투명 인간이 아니에요. 저도 이 관계 속에 있어요.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가끔은 친구로서요. 핸드폰을 들어 우리 가족 단톡방을 봤어요. 오늘 찍은 사진이 있었죠.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해방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어서 누군가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서 있을 곳을 찾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자리를 찾았어요. 이 가족 속에서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도 우리 가족 단톡방에는 매일 메시지가 오갔어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며느리 마트 갈 거면 이것 좀 사다 줘. 엄마 저녁에 이거 먹고 싶어. 사소한 얘기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소함이 좋았죠. 토요일이 됐어요. 속초로 떠나는 날이었죠. 아침 일찍 세 사람은 준비를 했어요. 남편은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했죠. 조심해서 다녀와. 응, 걱정 마. 짐을 챙기고 집을 나섰어요. 차를 빌려서요. 제가 운전대를 잡았죠. 며느리, 운전 조심해. 네, 어머님. 차 안에서 세 사람은 음악을 틀고 노래를 불렀어요. 수진이가 신나는 노래를 틀었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죠. 날씨 좋다. 그러게. 바다 진짜 예쁘겠다. 나 바다 보면 울 것 같아. 수진이가 말했어요. 왜? 너무 좋아서. 우리 셋이 함께 온 게. 저는 백미러로 뒷좌석에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이가 웃고 있었죠. 나도. 시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도요. 제가 말했죠. 속초에 도착했어요. 바다가 보였죠. 푸른 바다가요. 와, 예쁘다.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려 바닷가로 걸어갔어요. 모래를 밟는 느낌이 좋았죠.
사진 찍자. 수진이가 말했어요. 누가 찍어줘? 셀카로 찍으면 되지.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세 사람이 바다를 배경으로 섰죠. 하나, 둘, 셋. 사진이 여러 장 찍혔어요. 각자 다른 포즈로요. 이거 완전 예쁘다. 단톡방에 올릴게. 사진이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라왔어요. 속초 도착? 우리 셋의 첫 여행. 수진이가 캡션을 달았어요. 저는 사진을 봤어요. 세 사람이 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바닷가를 걸으며 세 사람은 얘기를 나눴어요. 별것 아닌 얘기들이었지만 그게 좋았어요. 며느리, 저기 횟집 어때? 좋아요. 가요. 횟집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죠. 바다가 보이는요. 뭐 시킬까? 회 시키자. 그리고 매운탕도. 좋아.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며느리,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네, 고마워. 뭐가요? 우리한테 기회를 줘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저도 고마워요. 받아줘서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네, 진짜 가족이에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원래 가족이었잖아. 그렇긴 한데 뭔가 다른 가족이 된 것 같아. 어떻게? 더 솔직한 가족? 세 사람은 웃었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싱싱한 회와 뜨거운 매운탕이요. 맛있겠다. 먹자.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가끔 서로에게 회를 집어주면서요. 며느리, 이것 좀 먹어봐. 맛있어. 고마워요, 어머님. 어머님도 이거 드세요. 엄마, 이것도 먹어봐. 응, 고마워. 자연스러웠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 보자. 세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봤어요.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었죠. 예쁘다. 응, 정말.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노을을 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셨어요. 며느리 수진아. 네. 우리 이렇게 자주 나오자. 셋이서. 좋아요. 나도 좋아. 그리고 앞으로는 비밀 없이 지내자. 서로한테. 네, 그럴게요. 나도. 노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름다웠죠. 끝나가는 순간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숙소로 돌아왔어요. 방 하나를 잡았거든요. 세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는 큰 방이요. 짐을 풀고 각자 씻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진짜 좋았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응, 나도. 저도 말했죠.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편한 여행이었어.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세 사람은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내일은 뭐 할까? 시장 구경하고 또 바다 보고. 좋아. 그리고 사진 많이 찍자. 응, 많이 찍자. 밤이 깊어갔어요. 하나둘 잠이 들었죠. 저는 마지막까지 깨어 있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시어머니와 수진이를 봤죠. 평화로운 얼굴들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고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잠드는 것. 그게 행복이구나 하고요. 눈을 감았어요. 이제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일찍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아침 바다는 또 달랐어요. 상쾌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사진 찍을까? 응. 이번에는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나올 수 있게요.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혔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요. 예쁘게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사진을 확인했어요. 정말 예쁘게 나왔더군요. 이거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자. 수진이가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다. 거실에 걸면 되겠다.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가족이라는 게 그냥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려고 노력하는 거더라. 저는 백미러로 수진이를 봤어요. 맞아. 그렇더라. 나 그동안 엄마를 제대로 안 봤던 것 같아.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 엄마는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수진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 엄마도 외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속상할 수 있더라. 당연한 건데 나는 그걸 몰랐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제가 말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더 잘 보자. 그렇게 하면 돼. 응, 그럴게. 시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며느리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며느리는 항상 이해해 줄 거라고, 항상 참아줄 거라고. 미안해.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래, 배웠어. 늦게라도 배워서 다행이야. 집에 도착했어요. 짐을 내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남편이 마중 나왔어요. 다녀왔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진심으로요. 그래, 다행이네. 사진 찍었어? 많이 찍었지. 수진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남편은 사진들을 보며 웃었죠. 정말 좋아 보인다. 다음엔 나도 데려가. 그럼요, 다음엔 넷이서 가요. 그날 저녁 속초에서 사온 오징어로 저녁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와 수진이가 함께 도와줬죠. 며느리, 이거 어떻게 손질하는 거야? 이렇게요, 어머님.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수진아, 너도 봐. 응, 보고 있어. 세 사람은 함께 요리를 했어요. 부엌이 좁았지만 이제는 익숙했죠. 저녁상을 차리고 네 식구가 둘러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속초 어땠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좋았어요. 바다도 예쁘고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뭐보다 우리 셋이 함께여서 좋았어.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럼 나는 뭐야? 남편이 농담조로 물었죠. 아빠는 다음에 함께 가요. 알았어, 알았어. 식탁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따뜻한 웃음소리였죠.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모였어요. 사진 인화해서 액자에 넣자.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떤 사진으로 할까? 이거. 수진이가 보여준 사진은 바닷가에서 찍은 것이었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요. 좋다. 나도 좋아. 그럼 이걸로 하자. 며칠 후 액자가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컸죠. 어디에 걸까? 거실 저기 어때? 수진이가 가리킨 곳은 소파 맞은편 벽이었어요. 가장 잘 보이는 곳이죠. 액자를 걸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거실을 밝히고 있었어요. 예쁘다. 응, 정말. 저는 액자를 오래 바라봤어요. 그 사진 속 세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 사진이 시작이라는 걸요. 끝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씩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우리 가족 단톡방은 매일 활발했어요. 사소한 얘기부터 중요한 얘기까지 모두 공유했죠.
주말마다 세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카페에 가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시장에 가기도 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가끔 어색한 순간도 있었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럴 때마다 솔직하게 얘기했거든요. 어머님, 그건 제가 좀 불편해요. 그래, 미안해, 몰랐어. 엄마,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 내 의견도 들어볼게. 서로의 마음을 말하고,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게 쌓여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각자 다른 자리에 앉아서요. 며느리,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네, 이리 와서 앉아. 같이 보자. 저는 시어머니 옆으로 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죠. 수진아, 너도 이리 와. 수진이도 왔어요. 저 옆에 앉았죠. 세 사람이 한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어요. 그냥 TV를 보는 것뿐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며느리, 네, 나 행복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저도요, 어머님. 나도. 수진이도 말했어요. 세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TV 소리만 들리는 거실에서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것이 제가 원했던 거라고요. 이 평범한 순간들이요. 함께 앉아 있는 것,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 특별할 것 없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순간들이요. 그로부터 몇 달이 더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었죠. 가을이 왔어요.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어요. 수진이와 시어머니가 만들었던 그 앨범이요. 펼쳐봤어요. 두 사람만 나온 사진들이 여전히 거기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사진들을 봐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생각이 들었죠. 이 뒤에 우리 셋의 사진이 더 많이 붙을 거야.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빈 페이지가 여러 장 있었죠. 저는 속초에서 찍은 사진을 꺼냈어요. 인화해 둔 것이요. 조심스럽게 앨범에 붙였어요. 마지막 페이지 다음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 글씨를 썼어요. 새로운 시작. 우리 셋의 이야기. 앨범을 덮고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았어요. 언젠가 수진이나 시어머니가 발견하겠죠. 그리고 웃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님, 수진아, 사랑해요. 금방 답장이 왔어요. 시어머니, 나도 사랑해, 며느리. 수진이, 나도 사랑해, 엄마. 그리고 친구도. 저는 핸드폰을 보며 웃었어요. 친구라는 호칭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엄마이기도 하고 가끔은 친구이기도 한 그런 관계요. 창밖을 봤어요. 단풍이 물들고 있었죠. 계절은 변하고 사람도 변해요. 관계도 변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변화가요. 함께 변해가면 되니까요. 셋이서요. 여러분이라면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으셨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비밀을, 배제의 아픔을,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용기를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가족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서로를 보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거실의 액자를 다시 봤어요. 바닷가에서 찍은 세 사람의 사진을요. 그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라는 걸요. 저도 이 가족 속에 있다는 걸요. 선명하게, 당당하게요.
해방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어서 한 번 얻으면 다시는 놓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해방을, 이 자유를, 이 행복을 지켜낼 거예요. 우리 셋이 함께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래요. 투명 인간이 아닌 자기 자리를 찾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